얼마 전 시구 연습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힘이 세구나. 인간의 힘에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살면서 신체적 파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력은 국력! 철학자 더그 앤더슨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움직임에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나의 힘을 믿고 온전히 움직이는 그 행위가 단순하지만 완벽한 만족을 느끼게 한달까요? 손가락을 움직여 컵을 짚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발을 내딛어 걷다가 있는 힘껏 공을 던질 때 그 모든 동작에는 근육과 신경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을 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지금 당장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분명 새로운 생명이 느껴질 겁니다. Hi everyone, I'm DJ Suhyun and I am stronger than I look. And I'm DJ 문수아. 둘, 셋, 리뷰! 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 DJ 문수아입니다. 나나나 빠빠 나나나나 빠 나나나 빠빠 나나나나 빠빠빠 빠빠냐냐 바발야! 안녕하세요, 미니언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 Power Up이었습니다. Power Up! Yeah. 노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의 힘. 그 중에서도 몸, 체력, 에너지, 그리고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움직임, 움직임. 힘.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우리 수아 씨는 네. 어제, 딱 어제 딱 어제. 얼마나 움직이셨어요? 이야, 딱 어제. 네네. 나름 움직였습니다. 나름 집 밖에 나가셨어요? 나갔습니다. 이거 되게 진기한 그죠. 네, 장면인데. 네, 귀한 날이었죠. 네, 어떻게 뭐 한 10분 정도 나가셨어요? 어제 조금 요즘에 많이 안 나갔어가지고 네네. 진짜 좀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뭐 좀 산책도 조금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커피도 좀 마시고. 이렇게 좀 광합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좀 꽤 나갔네요. 꽤 나갔죠. 대단하시네요. 그쵸. 그러면 좀 그래도 네. 그럼 평소에는 평소에는 수아 씨 좀 잘 안 나가시잖아요. 잘 안 나가죠. 최근에는 수아 씨가 좀 안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그래도 이제 나가 봐야지라고 조금 마음을 고쳐 먹지 않았나? 고쳐 먹었나요? 조금 마인드셋을 좀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아닌가요? 마음은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네, 마음과 생각은 늘 밖에 있는데 네네. 항상 집이네요. 그래도 어제를 포함해서 네. 그래도 요 근래에는 조금씩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그래도. 진짜요? 네. 노력은 늘 합니다. 수연 씨는 평소에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수아 씨보다는 네네.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뭐 쇼핑도 하고, 네네. 잘 나가고 뭐 또 대구에도 갔다 오고, 그쵸. 잘 나가고, 전 또 운동도 요새 조금 그쵸. 잘 가고 있어요.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저 지금 기부 요정 아니에요. 기부 요정 아니에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네. 다행이에요. 그럼 수아 씨는 좀 수아 씨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네. 나는 좀 힘이 센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힘은 나름 센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구력이 약해요.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그 힘은 그래도 좀 센 것 같은데 네. 지구력, 길게 가져가는 체력 네. 이거는 약하다. 그쵸.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전 지구력이 굉장히 약해서 네. 그냥 지구가 저를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중력이 조금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네. 중력이 저를 그냥 다 빨아들이는 느낌. 그러니까요. 저도 네. 좀 달리기 할 때 왜 자꾸 땅이 날 자꾸 붙잡고 있지? 그니까요. 발바닥이 왜 이렇게 무겁지? 네. 잘못된 느낌이에요. 저도 그 수아 씨도 이제 잘 달리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잘 뛰시고. 그쵸. 뛸 때마다 저는 나는 단거리 쪽이구나. 저도. 네. 그래서 러닝이나 네네.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좀 힘들죠. 안 되던데요? 근데 멤버들은 러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잘해요. 그리고 잘하고. 치키 씨나 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길게 하면 1시간 넘게 하고. 맞아요. 저는 그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러닝은 조금 쿨다운 할 때. 그러니까 체력이 이제 심박수가 올려지고 조금 이제 낮출 때 많이 쓰고 저는 보통은 유산소는 천국의 계단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전 그것도.
그것도 힘든데 네. 차라리 천천히 하되 강도가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전 유산소 자체를 잘 못하겠어요. 못하는데 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복싱. 아 복싱. 네. 복싱은 살짝 스포츠 쪽으로. 그쵸. 너무 재밌죠. 네. 복싱은 또 이제 하면서 이제 팔 근육도 생기고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니까 그나마 그걸로 유산소를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죠. 네. 수아 씨는 그러면 어떤 뭔가 상황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아 진짜 체력이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셨어요? 체력. 네. 일단 무대. 무대 아 너무 느끼죠. 늘 생각해요. 아 진짜 어쨌든 그거는 계속 쭉 이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거 하면서 아 정말 진짜 힘이 안 들어갈 때는 끝까지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무대가 끝나면 아 진짜 운동으로 근데 체력이 길러지지는 않아요. 달라요. 알죠? 달라요. 그래서 아 어떻게 체력을 길러야 되지 항상 막 고민도 하면서 주변 이제 연예인 같이 하시는 이제 선배님들이나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평소에 제가 혼자 돌아다닐 때도 네. 쇼핑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 때 이럴 때도 그냥 금방 체력이 바닥나니까 금방 지치죠. 제가 뭘 했다고 체력이 이렇게 되지? 싶어가지고 그런 거에서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쵸. 저는 또 일상생활에서 그 아시죠? 지하철에 네.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을 때 고장났을 때 계단 계단 와 그거 올라가는데 머리가 핑 돌아 버려요. 제 이마에 땀이 나는 거예요. 알아요. 와 내 체력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와 이거 문제 있는데. 문제 있죠. 딱 싶더라고요. 예. 그때 나 조금 운동을 더 좀 착실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예. 평소 체력 이 힘을 위해서 네. 수연 씨는 뭘 노력하고 있나요? 저 그래도 꾸준히 네. 그 천국의 계단을 근데 꾸준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다고요. 중요하죠. 그것도 하고 있고 네. 저는 뭐 건강식으로 이제 잘 챙겨 먹으려고. 그거 네. 중요하죠. 네. 맨날 이제 수아 씨는 절 보실 때마다 계란 수연 하시잖아요. 네. 그런 뭔가 건강식 자연식을 먹으려고 하죠. 수아 씨는요? 저도 일단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수아 씨는 제가 옆에서 꾸준히 봤을 때 복싱이나 PT나 되게 꾸준히 잘 가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이제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억지로라도 잡아놔서 그쵸. 억지로라도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일단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보기 재밌어가지고 좋아요. 그렇게라도 이제 저는 혼자서 자발적으로는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수업이라도 매일 해야겠다 꾸준히 그냥 이렇게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체력은 젊어서부터 네. 쌓아놓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꾸준히 노력합시다 저희.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 방송. 국민 체조라도 하고 시작할 걸 그랬나요? 국민체조. 따다다다단 딴따라다다단. 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아 씨는 뭐 어떻게 하시죠? 시작. 이 노래 맞는데? 이거 맞네. 시작. 둘, 셋, 넷, 일곱, 여덟. 근데 제가 늘 이거를 초등학교 때 하면서 이거 살짝만 배속할 수 없나 이 생각을 늘 했어요. 조금 답답하죠. 살짝 느려가지고 네. 선생님 조금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정말 살짝 앞서 나갔던 느낌이 네, 맞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기원하는 건강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반가운 청취 소감을 기다립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Share your concerns with us on social media. EBS FM Korean. Don't worry, we've got you covered. 네, 그럼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들으면 힘이 솟아나는 그런 곡 없을까요? 딱 생각났습니다. 뭐예요? 스트레이키즈 특 어떠실까요? 너무 좋죠. 네. 풀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특별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 가려진 별들 사이 떠오르는 특별 별난 것두성이 변함없지 번화하는 거리 거리거리마다 걸리적거리는 거 Clean it up, get back 검은 먼지를 텅텅 빈 깡통 Kick it Swerving, I'm speeding on Serpent Road Luxurious like coming S-Class Best of the best on first class I'm up above the world so high I'll be the shining day and night They wonder how my spotlight is so bright Counting stars, 특별 별난 놈 That's me 별 in my work 빛깔 번쩍 야 클래스는 빛깔 번쩍 빛이 번쩍 높이는 힙합 스택 큼지막히 발짝 줄라간 특기 내 집처럼 뜨나들지 특집 작업실은 안 부러워 득실 거려 독보적인 특징 들이박 어둠 겸 보는 애들이 번쩍 빛나는 것들만 보면 달려버리시 너 빛나는 것 쪽이보다 빛나는 쪽이 되는 게 훨씬 번쩍히 편해 Shine like the diamond 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개편을 맞아 매주 수요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주 지적인 토크를 펼칠 예정입니다. 고생물학, AI, 미술, 건축, 의학, 심리학, 클래식 등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항공이들을 위한 그리고 문수아 씨의 문수아 씨의 의한 특집입니다. It's my time! 네, 아이돌 한국어의 공룡 박사님, 박진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어떡해.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JYP. 오 마이 갓.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수아 씨.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공이들을 위해 박진영님을 소개해드리자면요. 공룡 전문가이자 고생물학자이시고요. 아시아의 곡룡류, 공룡 화석, 탈랄루루스의 머리를 처음 복원했습니다. 야. 또 아시아의 곡룡류들이 땅을 잘 팔 수 있었음을 증명한 분이라고요. 요약하자면 아주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다. 네, 참고로 곡룡류는 온몸이 단단한 뼈판으로 덮인 공룡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박진영 박사님은 둘리가 문 앞에 나타나면 키우겠다고 했지만 너무 크면 곤란하다. 우리 왜요? 집도 소중하니까라고 하면서 둘리 입양 발언을 철회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세요? 우리 둘리를, 소중한 둘리를 네, 소중한 둘리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후토크에도 알겠습니다. 이어나가시고요. 네네. 아무튼 저희가 아이돌 한국어 시작할 때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수아 씨가 공룡! 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발음이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공룡? 그죠. 발음이 좋죠. 네, 그냥 공룡. 용도 아니고 그쵸. 룡. 령 뭔가- 맞아요. 아르령. 공룡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공룡을 사랑하는 수아 씨와 네. 척척 박사 공룡 박사님 박진영님과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되었네요. 그니까요.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날만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제가 또 저번에 못 나왔어가지고. 그죠. 제가 또 작가님, PD님들한테 진짜 한 번만 다시 이 만남을 성사시켜 달라 부탁을 또 드렸거든요.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 박사님이 또 오랜만에 아이돌 한국어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기분 좋고요. 네. 시간 금방 가네요. 그쵸, 네. 그쵸. 그때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올 때 그 EBS 근처에 막 꽃이 펴 있었어요. 그래서 꽃 구경하면서 왔었거든요. 네네. 오늘은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지금 비 와요? 비 엄청 많이 와요. 그래요? 네. 아까 되게 날씨가 흐리긴 했는데. 제가 딱 건물 들어서자마자 쏟아졌어요. 진짜요? 정말 확실히 장마철이긴 한가 봐요. 그니까요. 조금 걱정이 돼요.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아이고. 근데 또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어떤 또 이야기 들으신 거 있나요? 꽤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걸 잘 들었다고 오. 연락을 주셨어요. 오.
저희 어머니께서도 방송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면 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또 공룡 좋아하시는 거 알고 네. 아이고. 대신 들으셨다고 하는데 최근 또 공룡 학계에 가장 큰 이슈가 있나요? 큰 이슈요. 큰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공룡 종류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적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뿔이 똑바로 뻗어 있는 공룡이 있었고 네. 같은 지층에서 나왔던 뿔이 이렇게 휘어진 공룡 종류가 나오면은 두 종류가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뿔이 휘어진 종류가 새끼 공룡이었고 아. 뿔이 뻗어 있는 게 어른 공룡이었어요. 아, 그래서 같은 종류였구나. 같은 종류가 된 거죠. 우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아. 그래서 트리케라톱스가 새끼 때는 뿔이 위로 휘어져 있어요. 자라면서 앞으로 휘게 되거든요. 아. 뭐 그런 공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리모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네. 그 공룡은 좀 되게 특이해요. 어릴 때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가지고 육식을 했어요. 근데 자라면서 이빨이 빠져요. 어머. 그래서 그리고 초식이 돼요. 네, 부리가 생기면서 초식 공룡으로 바뀝니다.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머. 약간 타조처럼 생긴 그 공룡이었어요. 우와 너무 앞다리가 되게 신기하다. 짧고. 우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와. 식성이 바뀌는 공룡도 있었고 강제 베지테리언. 아, 부럽네. 너무 웃기다. 신기하다. 아, 너무 신기하다. 일단 공룡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시만요. 청취자분들을 위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룡 퀴즈 요정 나와라. 얍! 다음 중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1번 조선시대 2번 고조선시대 3번 르네상스 시대 4번 중생대 5번 MZ세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일상 반찬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문제가 좀 어렵네요. 조금 어렵네요. 네네네네. 문제가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리는데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네네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공룡 박사님이 연구를 하면서 힘들 때 듣는 노래 중 네 번째, 그니까 4번.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4번. 네, 4번. 4번 트랙 리스트를 추천해 주세요. 네. 네, 그 네 번째로 듣는 네, 네, 노래인 네 거죠? 번째로 듣는 네 번째.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듣긴 합니다만은 네 번째 제가 듣는 게 보니엠의 해피송입니다. 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의 네 번째 곡으로 이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매진 드래곤스 내추럴까지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사랑스러운 수연이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DJ 문수와 그리고 똘콩똘콩한 진영이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요? 똘콩똘콩하니요. 똘콩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이제 다른 어르신들이 하는 이거 그러니까 행위들을 막 따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장모님 다녀왔습니다. 3살 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다. 그걸 보신 할머니께서 와, 저 녀석 똘콩똘콩하구나 해가지고 한동안 별명이 똘콩이었습니다. 귀엽다. 똘콩똘콩. 그럼 똘콩똘콩하게 코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다음 코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Can you believe it?
네, Can You Believe It? 일명 실화냐? 코너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공룡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의 지식 세계를 넓혀드리겠다. 그래서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그 아까 오프닝에서 힘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오늘 공룡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큰 주제는요. 공룡 누가 셀까입니다. 공룡 누가 셀까? 아, 저도 뭔가 대답을 하고 싶은데 아는 공룡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아는 공룡, 저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관심 있는 공룡들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모두가 다 알고 네네. 스테고사우루스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랑 브라키오. 일단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네. 그 브라키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이제 트리케라톱스 알고요. 근데 제가 그 쥬라기 그 영화 있잖아요. 아, 예. 거기에 나오는 그 블루 친구 있잖아요. 블루요? 그 랩터. 그거 네네. 이름이 뭐죠? 아, 벨로키랍토르죠. 오. 벨로키랍톱스? 네. 벨로키랍토르인데요. 학계에서는 저희가 벨로키랍토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화에서는 아마 벨로시랩터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고 맞아.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엄청 좀 영리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일단은 그 저기 쥬라기 월드에서는 되게 그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맞아요. 공룡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원래 그 영화 쥬라기 공원 시리즈를 네. 보면은 되게 무시무시한 공룡으로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초등학생 때 그거를 처음 봤는데 그거 부엌에 막 이렇게 벨로시랩터가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걸 보고는 한동안 아파트 복도를 혼자 못 걸어다녔어요. 맞아. 네. 근데 저도 딱 그 쥬라기 월드 덜콩이 무서웠다. 저도 딱 그 랩터를 그 보면서 저 쥬라기 월드를 딱 보는데 그 블루를 딱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잘 다루는 거를 보면서 이 정도면은 공룡이랑 친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블루가. 맞아. 근데 그걸 보면서 공룡에 대한 애정도가 더 저는 커졌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벨로키랍토르랑 영화 속에 나오는 벨로키랍토르랑 생김새가 많이 달라요.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온몸이 이제 파충류 같은 비늘로 덮여 있고 네. 키가 한 2m 정도 돼요. 응. 근데 실제 벨로키랍토르는요 되게 작습니다. 어떡해. 거위만 해요. 그냥 이만해요. 엄청 작네요. 엄청 작네요. 작아요. 네. 작고요. 온몸이 또 깃털로 덮여 있어요. 어머. 깃털. 네.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요 그리 좋지 않았을 걸로 좀 보는 게 왜냐면은 영화에서는 벨로키랍토르가 여러 개체들이랑 같이 늑대처럼 막 사냥하는 걸로 나와요. 네. 맞아요. 집단 사냥하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발견된 벨로키랍토르의 화석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른 벨로키랍토르에게 물려서 생긴 상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좀 사납구나. 네, 특히 이제 그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벨로키랍토르 같은 경우는 뇌가 담겨져 있는 머리뼈 뒷부분에 이빨 자국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얘는 다른 벨로키랍토르가 머리뼈를 으스러뜨려 가지고 머리가 눌려서 죽은 애예요. 아이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애들이었으면은 그런 상처들이 그쵸, 별로 그쵸.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무리지어서 다니는 무리도 잘 안 지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 특성을 네. 가진 사람 그건 아니구나. 아쉽네. 아쉽죠. 그러게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딱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 공룡 중에 제일 센 공룡은 뭐였을까요? 공룡 중에서 가장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거를 고르라면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은 보통 동물은요 네. 몸집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요. 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몸이 크면 어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쵸.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몸을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근육이 필요해요. 그쵸. 예. 그래서 근육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코끼리랑 토끼를 비교하면은 그쵸. 코끼리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공룡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중에서 가장 큰 공룡이 뭐냐면은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저기 언급하셨던 그 브라키오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긴 공룡인데 훨씬 더 커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몸 길이가 한 26m까지 자라는데 26m요? 와, 몸 길이요. 몸 길이. 몸 길이가 목이 26. 엄청 긴 친구 아니에요? 아, 맞아요. 목이 긴데 네. 아르겐티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한 40m 정도 돼요. 그 친구도 초식 공룡. 초식 공룡이고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몸무게가 약 한 50톤 정도 되는데 아르겐티노사우루스가 몸무게가 최대 100톤까지 나갔을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와. 40m. 네. 아. 키가 17m 조금 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무시무시하고 육식 공룡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일 세진 않네요. 다 그쵸. 티라노가 제일 셀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다 자라면은 보통 한 몸길이가 한 13m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한 9톤 정도까지 나가요. 네. 그 아무리 강한 턱힘을 갖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르겐티노사우루스를 만나면은 네. 걸어오는 아르겐티노사우루스랑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 신기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덩치 큰 목긴 공룡을 어떻게 사냥할지가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네. 육식공룡이 분명히 사냥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주로 아마 어린 목긴 공룡을 사냥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목긴 공룡을 주로 많이 사냥했던 육식 공룡들은요 이빨이 좀 되게 날카로워요. 칼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네, 그래서 그런 얘들은 이제 큰 목긴 공룡이 예를 들어 저기서 나무를 뜯고 있다 하면은 뒤로 와가지고 뭐 살점만 물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먹이를 섭취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요. 네. 그 세계가 너무 뭔가 무궁무진한 느낌? 네. 그렇다면 공룡은 또 어떻게 싸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실제로 공룡이 싸우는 걸 보기는 어렵지만은 공룡들끼리 싸워가지고 생긴 상처 자국들이 화석으로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이에요. 네네. 트리케라톱스가 이제 머리에 뿔이 3개 달려 있는 그렇죠. 공룡인데 트리케라톱스 뿔의 용도가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 공룡과 싸우기 위해서 이게 이 구조가 진화 있느냐 보시는 학자도 있었는데 근데 재밌게도 트리케라톱스의 뿔에 찔려가지고 생긴 상처가 티라노사우루스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트리케라톱스의 뿔에 찔려가지고 생긴 상처가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공룡은요 트리케라톱스예요. 서로? 서로 그 뿔을 이용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있는 예를 들어 사슴이라든지 그쵸, 물소 그쵸. 이런 애들도 보면요. 물론 이제 사자를 만나거나 했을 때 그 뿔을 쓸 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요 서로 싸울 때 그쵸. 힘겨루기를 할 때 그 뿔을 써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이 그 눈 밑이라든지 머리 뒤에 보면 그 큰 벼이 있어요. 네. 벼 쪽에 보면은 뿔에 찔려가지고 생긴 상처들이 많이 나 있어요. 네. 의외다. 너무 뭐 신기하다. 트리케라톱스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연구했던 공룡 중에 타르키아라는 공룡이 있거든요. 거북선처럼 생긴 초식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 같은 경우는 꼬리 끝에 뼈로 된 뭉치가 있어요. 곤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이제 트리케라톱스의 뿔처럼 육식 공룡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게 그 구조가 진화했을 것으로 봤는데 제가 연구한 타르키아 화석 보니까 옆구리 쪽에 그 갈비뼈들이 골절됐다가 다시 회복을 한 자국들이 많이 발견된 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게 옆구리를 이 곤봉을 이용해서 내리치면서 힘겨루기를 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연구는 네. 어떻게 하세요? 연구요. 일단 화석을 찾아야겠죠. 네. 그 화석을 화석을 찾고 어디서 찾으세요? 화석을 어디서 찾냐면 화석이 나올 만한 지층을 이제 다른 학자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지질학자분들이 많이 조사를 많이 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공룡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에 쌓였던 지층을 찾아가서요. 네. 거기에 가다 보면은 이제 그냥 맨바닥에 공룡 뼈가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주로 언덕이라든지 네네. 어디 절벽, 이렇게 절개면 이런 데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뼈 조각들이 막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흘러내리거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덩치 큰 공룡이 묻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때 이제 발굴이 시작이 되고요. 네. 작은 공룡을 발굴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암석의 단단함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몽골이에요. 몽골 고비 사막인데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뭐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룡도 발견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뭐 하루면 발굴하겠죠. 근데 이제 못 낀 공룡 같은 경우는 발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거대한 못 낀 공룡의 뼈에 붙어 있는 암석을 다 제거하는데 한 8년 이상 걸린 기록도 있어요. 아, 진짜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립니다. 와. 근데 그래서 응. 공룡 연구하는 사람들은 작은 공룡도 좋아해요. 오, 그쵸. 어떤 공룡이든 다 좋아하겠죠? 네. 근데 또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티라노사우루스의 필살기가 티라노사우루스 필살기요. 궁금해져요. 그니까. 네.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앞다리가 짧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엄청 짧잖아요. 이렇게 돼 되게. 있잖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크기는 시내버스만한데 네. 팔 길이는 제 팔이랑 비슷해요. 진짜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짧아서 심지어는 턱도 긁을 수가 없어요. 어머. 간지럼 어떡해요? 참아야죠. 아니면 뭐 돌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부비겠죠. 어떡해. 귀여워. 아, 야. 야. 박수도 못 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머. 만약에 신나면 어떡해요? 고개를 흔들거나. 그렇죠. 야.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인데 짧은 팔이 뭐 거의 사용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주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머리였어요. 이렇게 치고. 머리를 치기도 머리가 단단하기도 했지만은 아마 박치기도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빨이 되게 두꺼워요. 그쵸. 네, 이빨이 두꺼워. 보통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 이빨이 되게 날카로운데 네. 돈가스를 썰어 먹을 때 사용하는 칼처럼 좌우로 납작해요. 아. 그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바나나처럼 굵어요. 오. 게다가 무는 힘도 되게 세거든요. 무는 힘, 턱 근육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무는 힘을 무게로 바꾸면은 한 5톤 정도 돼요. 우와. 무서워. 대박.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살만 뜯기는 게 아니라 뼈까지 으스러져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된 지층에서 나오는 다른 초식공룡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려가지고 뭐 꼬리 끝 부분이 사라져 있다든지 또 어떤 그 초식공룡은요 머리가 물려가지고요 이 머리 윗 부분이랑 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뜯겨나간 채로 발견된 애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공룡이 그 공격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몇 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와. 네. 뼈가 자라난 자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다. 뭔가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뼈가 발견된 그 지층의 근처에 있는 작은 초식 동물들 또 뭔가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잡아먹었던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티라노사우루스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공존했던 다른 생물들까지 봐야지 거기에 남아있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엄청 방대하네요. 네. 와. 근데 그러면 이 앞다리가 있잖아요. 예. 앞다리. 이걸로 뭐 해요,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가 보면 되게 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작잖아요. 몸 크기에 비해. 근데 팔 하나로 200kg 이상을 들 수가 있어요. 되게 세요. 뭘 할 수는 있군요. 그러니까는 다 자란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발을 거의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힘은 세요. 그게 한동안 미스테리였어요. 이게 왜 그러면 앞다리 힘이 셀까?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랑 저랑 팔씨름을 하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겨요. 그쵸? 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팔씨름을 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제 팔을 눌리지 않을까요? 제 팔을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 그쵸? 정도로 세요. 근데 그 공룡들 사이에서의 이 앞다리를 쓸만한 뭐가 없잖아요.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는 다 자라면은 쓸모가 없는데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는요. 그 앞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앞다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몸만 이렇게 있는데 몸만 엄청 자란 거예요. 몸이랑 머리만 엄청 큰 거예요. 계속 얘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는. 너무 웃기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작은 먹잇감을 이렇게 붙잡거나 할 때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어렸을 때 막 자기 머리도 긁고 했겠네. 박수도 치고. 박수도 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눈곱도 떼고 악수도 하고 우리 하이파이브도 하고 했는데 점점 이걸 못하는 거야. 네. 와, 근데 아쉽다. 그렇죠. 너무 웃기다. 유익하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공룡이 너무 웃기고 재밌네요. 저희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퀴즈 한 번 더 드리고 갈까요? 네. 네. 다음 중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1번 조선시대, 2번 고조선시대, 3번 르네상스 시대, 4번 중생대, 5번 암제 시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일상 반찬 세트 보내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박진영님의 곡입니다. 날 떠나지 마. 네, 계속해서 공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룡 이야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해서 얘기해주세요. 아, 예. 그 아까 저희가 이제 공룡 전투력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공룡의 신체 얘기에 대해서 해볼게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싸움에 이제 공격만큼 중요한 게 방어예요. 방어, 중요하죠. 네, 막기. 그죠. 방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갑옷 공룡이에요. 갑옷. 네, 갑옷 공룡. 그래서 네네. 아까 자기 발음하기 어려웠던 공룡류. 곡룡류. 곡룡류예요. 네, 곡룡류. 공룡류인데 공룡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온몸이 그 피부에 뼈 조각들이 박혀 있어요. 뼈? 뼈로 뼈 조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안킬로사우루스라는 애예요. 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때 저번에 처음에 왔을 때 뼈 조각으로 아, 예, 맞아요. 돼 있다고 그때 저는 들었었거든요. 생긴 게 네. 그냥 거북선처럼 생겼어요. 다리 달린 네. 거북선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와. 머리뿐만 아니라 알아요. 목이랑 이 꼬리가 네, 맞아요. 이렇게 방망이처럼 생기지. 꼬리 끝에 이제 방망이 같은 구조물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없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뼈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방어용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냥 뼈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뼈 위로 각질로 된 또 덮개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육식공룡이 함부로 물어 뜯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쵸. 그럼 뜯어 물으려고 하면은 이빨이 나가겠다. 그니까요. 이빨이 나가겠죠. 와.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육식공룡이 아니죠. 이빨이 그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그러니까 가수 치과 가가지고 임플란트 할 수 있고. 치과가 없잖아요. 치과가 없죠. 근데 육식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살아있는 상어처럼 이빨이 계속 나요. 아. 네. 우와. 얼마 만에 나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빨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공룡의 그 뼈를 보잖아요. 네. 머리뼈를 보면은 이빨이 사람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 있지 않아요. 계속. 들쑥날쑥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각 이빨마다 이게 빠지는 빠지고. 시간대랑 이런 게 달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와.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가. 네. 아. 근데 어쨌든 그 갑옷이 아니라 그 뼈대가 있는 친구들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육식 공룡들. 그렇죠. 먹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쉽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 이런 거대한 갑옷 공룡들을 혹시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먹지 배 쪽? 않았을까? 배 쪽으로? 배 쪽에는 방어 기구가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갑옷 공룡의 무게가 뭐 1톤도 안 돼요. 그러면 뒤집기 비교적 쉬울 텐데 이런 갑옷 공룡들이 몸무게가 뭐 5톤이 넘어가니까 그치 무겁겠지. 네. 그러니까. 게다가 또 다리도 짧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뒤집는 건 사실은 거의 쉽지 않죠. 쉽지가 않죠. 거의 뭐 딱지치기 수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앞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배 쪽은 거의 맨들맨들한 수준인 거죠. 그렇죠. 배 쪽에는 딱히 이렇게 그런 뼈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귀여워. 귀여워. 부들부들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뒤집어지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질식사를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아 살짝 지금 거북이랑 좀 비슷한 거북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느낌이죠. 네. 아, 그렇네. 네. 근데 한 번 뒤집으면 또 혼자서는 못 뒤집죠. 한번 일단 뒤집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은 네. 한번 뒤집어진 걸 다시 또 되뒤집는 거는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지금 네. 거북이가 그렇잖아요. 그쵸. 스스로가 또 못 뒤집으니까. 그렇죠. 네. 아 위험했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럼 뒤집으면은 그 상태로 계속 못 뒤집으면 그렇게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보통 거북이들이 뒤집어지면요 질식사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폐가 이 내부 장기에 가지고 눌려가지고요 질식사를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럼 발견된 공룡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뒤집어진 채로 발견되는 갑옷공룡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요 뒤집어져서 죽은 건 아니고요. 어디서 죽은 다음에요 네. 강에 떠내려가서 이 바다에 둥둥 이렇게 떠 있다가 가라앉아가지고 화석이 된 애들이에요. 그런 화석들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둘리 피부가 보기에는 매끈매끈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 진짜 한 번쯤 만져보고 싶긴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혹시 그런 공룡들이 있나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일단은 일단은 대부분의 공룡은요 이제 비늘이랑 그 다음에 깃털로 온몸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갑옷공룡 같은 경우는 비늘 크기가 굉장히 좀 큰 경우긴 하지만은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든지 이런 초식 공룡들이 있거든요. 오리. 예, 주둥이가 오리처럼 생겼어요. 넓적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얇았고요. 비늘도 굉장히 좀 작아가지고 비교적 부드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둘리 같은 친구가 그 브라키오사우루스 느낌이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아 그죠. 저기 그 옛날 TV판 만화를 보더라도 엄마가 못 낀 공룡이긴 하죠. 맞아요. 완전 머리도 그런 느낌. 동그랗고 네. 길고 약간 엄청 길고. 맨들맨들할 것 같은. 둘리야 이런 느낌. 그건 뭐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둘리야. 몰라요? 그 되게 회상씬? 알지. 갑자기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약해요? 그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특히 이제 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은 초식 공룡들 하면은 꼭 육식 공룡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도망치거나 그래요. 맞아. 기겁을 하고 도망쳐요. 근데 사실 만만한 상대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날 살아있는 초식 동물들을 보더라도 보면요. 보통 초식 동물 이렇게 그 영화나 뭐 애들 만화 이런 데 나오는 초식 공룡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트리케라톱스의 다리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게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은요, 굉장히 특히 초식 동물들은요, 공격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뿔소라든지, 코끼리, 야생 코끼리라든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처에? 아니요. 절대 다가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초식 동물 하면은 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가축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키우는 가축들 있죠. 소, 양, 그쵸. 뭐 염소 이런 애들은 순해요. 그거 왜냐면은 저희가 순한 얘들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보다 더 순한 얘들로 만든 거거든요. 순할 수밖에 없어요. 야생에 사는 초식동물들은요 순하면 안 돼요. 육식동물로부터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쵸. 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면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사자가 아니에요. 코끼리라든지 하마예요. 뭔가 그런 네. 것 같아. 진짜요? 맞아. 그럼 그런 조금 초식 동물들이 공격을 또 피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럼 또 잘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친구들이 빠를까요? 공룡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갑옷공룡 같은 경우는요.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뼈판을 발달시켰잖아요. 방어력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쵸. 이게 네. 다 있구나. 네. 그럼 제일 빠른 애들은 얼마나 빠를까요? 진짜 빠른 공룡들 같은 경우는요. 시속 50km 우와,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오. 특히 이제 타조처럼 생긴 얘들. 그런 애들이 재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요. 주라기 월드 보면 진짜 빠르던데. 진짜 빠르죠. 예. 대박이 엄청 이렇게 달려가고. 막 크기도 커요. 뭐 몸 길이가 6m 되는 애들인데 시속 50km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느린 애들은 그럼 얼마나 느려요? 진짜 느린 애들은요. 특히 못 낀 공룡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천천히 움직였을 걸로 근데 보고 있어요. 덩치가 크니까 한 번 걸음이 몇 미터 이렇게 되는. 그쵸. 아. 대신 애들이 막 큰 마음을 먹고 빠른 속도로 걸으면은 저희보단 빠를 수는 있겠죠. 일단 보폭이 크다 보니까. 아. 그 친구들도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수아 씨가 근데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질문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아직도 근데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시간이 다 좋아요. 돼가지고 아, 오늘도 정말 쉴 틈 없이 뭔가 저희가 유익한 시간이었던 그쵸. 아이돌 한국어.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너무 신나게 떠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수아 씨 좋아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여기서 잠깐 또 끝나기 전에 발표할 게 있습니다. 뭐죠? 다음 중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바로 4번 중생대였습니다. 네, 방송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네, 끝곡은 드래곤 길들이기 2의 OST죠. 알렉산더 리백 Into a Fantasy 준비했고요. 그럼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자. 아건바팽!